교수님이 그 오늘 그 김종대 그 MBC 그 김종대 라디오 나온 거 가지고 막 그 다른 매체에서 많이 받았었던데 지금 이철규 씨가 지금 그 소송 뭐 이정사 이게 뭐 전형적인 이제 봉쇄 작전이지 입틀막. 네. 그래서 뉴스타파를 시범 케이스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타 매체들이 뭐 일부는 좀 쫄겠지. 근데 이 건이 쫄 건인가요 이게 지금? 근데 지난번 쫄다기보다 이제 기사를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예. 전에 또 그랬잖아.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한 걸 갖고 인용 보도했던 MBC 과징금 물리고 JTBC도 맞아. 물렸는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근데 오늘 문제는 예. 문제는 법원에서 족족 다 방심위가 깨지고 있다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제일 전파사가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소송이 걸릴 수 있기를. 압수수색은 안 당하시는? 압색. 압색은 좀 곤란한데. 아니, 압색에 대해서 저기 그 누구 기자입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놓은 압수수색도 책 쓴 사람이 있던데 누가 썼더라? 주진우? 아니, 말고 저 시민규가 썼나요? 아니 뉴스타파에서 썼죠. 뉴스타파에서. 봉지욱 봉지욱이 자하고 썼어요, 그 김 대표하고 기자들이 썼죠. 살다가 압수수색 당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응대를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제목이 압수수색. 어떻게 응대 요령 좀 가르쳐줘서 하나만. 어떻게 응대해야 돼? 그 자기가 그 아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압수수색 당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뭐든지. 영장에 이제 예. 제한된 범위가 있는데 그렇지. 그거를 꼼꼼히 살펴봐라 이거지. 근데 책 뭐 이렇게 뭐 그렇지. 도서 뭐 그거를 음반, 벗어나게 되면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라 그런데 이거죠. 압수수색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황하니까. 근데 오늘 선배 그 주술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했던 거 이야기 쭉 하다가 보면 예. 좀 넘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스토리들이 예. 잘 끊어가면서 멤버십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 기대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 근데 지금 현재 멤버십 그 회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직은 오늘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멤버십 제가 회원들이 1호 늘어날 것 수도 같은데. 있습니다. 네, 그래? 제가 1호가 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 또 김 국장이 버벅될 때 비싸게 내가 1호가 됐지. 저 들었습니다. 그거 되게 힘들던데요, 그거. 뭘 힘들어요. 너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너도 뭐 겨우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툭 슬라이드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네. 자, 제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제일 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조작과 농단이 판치는 세상, 국정이 심히 비정상적입니다. 10년 전 2014년 12월 25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는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크리스마스를 석가탄신일로 바꿀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다. 황당한 협박입니다. 무슨 드라마 대사 같기도 한 이 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조짐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입니다. 없는 사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있는 사실을 묻어버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아니 오히려 대놓고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파사에서는 내부자 폭로로 시작해서 내부자 폭로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법 대선에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훗날 한국 정치 흑역사로 기억될 작금의 기괴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멈추게 될 김건희의 부끄러운 주술 정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봉한 거네요, 저게.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4,990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지금 이 채널에서는 다 다루지 못하는 정말 핵심적인 너무나 독한 이야기들, 너무나 궁금한 이야기들 다루고 있으니까요. 원클릭 하나로 4,990원의 행복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멤버십 가입 필수예요. 그 멤버십 안내 글을 보니까 네. 우리 김동현 사장께서 네. 아주 정말 심금을 흘리고 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취재 과정에서 뭐 담배값, 아유. 커피, 자판기 커피 한 잔. 우리 앵벌이가 생각났네. 앵벌이가. KTNG가 우리 협찬사는 아닙니다만 흡연자들이 또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피플앤뉴스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용환 그 서원대 석좌 교수입니다. 지난 2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보도가 됐죠. 뉴스타파에서요. 지난 대선 당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만든 자료가 윤석열 캠프에서 쓰였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국힘에서는 뭐 이철규 의원이 지금 민영사 소송 걸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 하고 대표하고 소송 걸었죠. 네. 자, 그 잠시 뒤에 신용환 교수님과 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저 신용환 교수는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그 지금 국감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그 지금 그 11월 1일 이번 금요일에는 그 강혜경 씨가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때 이제 같이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이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신용환 교수는 잠깐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지금 청주 태생이고요. 그 CEO 출신인데 젊은 CEO 출신인데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장관급이죠. 그 청년 대통령 지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그 원희룡 캠프에서는 상황실장을 했었고 또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했습니다. 예, 주요직에 있었어요. 핵심이네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이따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만은 그 대선을 이기고 난 바로 다음 달 2022년 4월에 그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탈당을 했을까? 뭐 대선에 패배한 것도 아니고 그 공로가 큰데 탈당을 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미심쩍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의 그 민낯을 좀 본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많이 했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이야기는 그때 그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신빙성이 없다. 네. 그리고 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스타파하고 당일날 MB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신 교수님의 그 일종의 증언이죠. 네. 근데 이게 너무 그 맥락이 맞고 네. 당당하시고 네. 또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뭐 현장에 있었던 분이니까 네. 지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시청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저도 그날 당일날 밤에 급히 기사를 써서 올렸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 구차 네. 보고서 면밀 조사 네. 이걸 보면서 신 교수님이 뉴스타파나 MBC에서 지적하셨던 사항들이 네. 맥이 닿아요. 앞뒤 정황도 맞는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군데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달라지질 않아. 네. 왜냐하면 팩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가 가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네. 분들, 네. 우리 신 같은 분들, 신 같은 그분들도 이제 아마 오늘 네. 우리 김동현 사장이 신 교수님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할 텐데 네. 아마 들으시면 네. 뭐 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 당황한 분들만 네, 그렇죠.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철규 의원. 예, 네. 저는 판단은 역시 시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은 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신용환 교수가 그 밝힌 그 문건이 37쪽짜리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은 2022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 9차 전국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월 8일 날 작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가 사실은 그 강혜경 씨가 프린트해서 대선 바로 전날 명태균 씨에게 전달을 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 유명한 네. 기억이요? 그리고 말로만 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3억 7천 얼마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 청구서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라갔었고. 오늘 또 불거진 사실은 요거 파일 PDF 네네. 37쪽짜리 외에 네. A4 용지로 한 500자 정도니까 네.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된 네. 이 보고서가 이제 복잡하니까 한 페이지짜리 텍스트를 급하게 강혜경 씨한테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추정컨대 그 텍스트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복잡한 서류 잘 안 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한 장짜리 텍스트만 해서 요약본으로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전달하지 않았겠느냐.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뭐 책 보는 거라든가 보고서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결제 서류도. 네.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네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의혹이 불거졌던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명태균 씨가 네.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의 이제 그 태도를 알지 않겠어요? 네, 네, 이런 거 네. 잘 보기 싫어하는 거. 네. 그래서 급하니까 빨리 한 장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랑 직접 소통을 했을 것이다. 네. 뭐 그러지 않고서 한 장짜리를 굳이 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 당일까지도 투표율 전략을 짰고 이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선 이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거의 뭐 경선 전까지 명태균 씨 말로는 거의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상황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대통령실은 계속 부인으로 일관했는데 네. 신 교수님의 결정적인 그렇습니다. 그 증언이 네네. 이제 과연 저는 기사 제목에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네네. 썼는데 네. 과연 진짜 우리가 야당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가 결정적으로 신 교수님에 의해서 네. 열렸다. 그럼 전화 이렇게들 연결을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됩니까?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신용환입니다. 아, 예, 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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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번에 그 금요일 11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나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11월 1일 날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특별히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네. 지금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일에 뭐 윤석열 캠프에서 활용됐다 이제 폭로를 한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거창한 표현이고요. 네. 일에 대해서 예, 예. 이건 도저히 아니지 않냐. 나중에 이제 저는 뭐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네. 오랫동안 허가가 맞던 그 웹파들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이제 그걸 발견을 해서 지난 화요일쯤 네. 일주일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걸 이렇게 기억을 반출을 해보고 하다가 네.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해서 했는데 네. 뭐 그들이 저를 맹공격하는 거 보니까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네. 급한 거죠. 예. 수도 없이 공격을 하고 심지어 뭐 낭인 소리까지 하는 거 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날 11일 날은 강혜경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 강혜경 씨하고 그 김태열 소장 미래한국연구소 지금 바지 사장으로 불리는 그분들 주장을 쭉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세히는 저는 본 건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정신없이 이렇게 있으면서 뉴스를 거의 못 봐서 이제 오히려 전화 오는 기자분들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만 이렇게 보는데 네. 듣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강혜경 씨는 제가 명태균 씨도 모르지만 두 분 다 모르지만 네. 강혜경 씨는 일단 직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면이 있죠. 시키는 일을 하신 건데. 네,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분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네. 김태열 씨 같은 경우도 뭐 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실질적인 그 오너나 책임자가 아니시라고 하는데 네, 다들 정말 속칭 치사하게 네, 유력하게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네. 씌우고 빠진다. 제가 이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인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같이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선택적 정의와 공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제 네. 스스로 물러났던 거죠. 그 전에 뭐 그 대선 직후에 탈당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선 끝나고요. 네, 대선 인수위 끝나고. 시작했을 때 저는 네.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코로나 마치고 네. 코로나 때 이제 아내랑만 상의를 하고 네.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 네, 저는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네.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전문가로 발탁이 돼서 네,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그때 제가 45세 뭐 제 나름 영광스럽게 이제 장관급으로 박수를 네. 받고 일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탄핵을 당하고도 아무도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백서 같은 걸 써보자 이런 주장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정말 트라우마가 많아서 3개월 동안 집 밖에도 아내랑 안 나가보고 이런 네, 그 가슴 아픈 게 있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약 120일 정도 가까이서 뵌 모습은 네, 어떤 국가 경영 네. 이런 마인드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통치 마인드는 있는지 몰라도 네, 시대에 맞는 국가 경영인 어떤 섬김의 리더십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의와 공정으로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됐다는 분인데 네. 당시에 제가 본 모습은 정말 선택적 정의와 공정 또 상식과 네. 합리성 이런 것들을 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몰상식에 가까운 어떤 언행들이 가끔 있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아유 네. 이게 위험하겠구나 해서 제가 인수위 그때 이제 코로나 걸리고 마치고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두 분께 예. 제가 고백을 하고 네. 안 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원희룡 그 인수위 본부장 찾아뵙고 네. 제가 그 마지막 인사는 하고 이렇게 떠났었죠. 그때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요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 어떤 좀 부당한 조짐들을 미리 좀 읽으신 바가 있으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나 일들이 있고 뭐 간접 전언을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신빙성도 떨어지고 네. 괜히 네. 뭐 어떤 모독하는 것 같을 수 있으니 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설로 이제 뭐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네. 물론 소문을 들은 거지 제가 뭐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또 네. 제가 공천을 뭐 관여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네. 소문을 말씀드린 그렇죠. 예. 거고 이제 제가 봤던 일들도 회의를 하면서 이제 봤던 일들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통해서 측근 그룹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지금 일일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이어서. 예를 들어서요. 네. 뭐 R&D 예산 이런 거 나오면서 김 무슨 교수 있었죠. 김형숙 교수 네네. 무용과 하다가 한양대학에 너무 교수한테 황당한 R&D 일이죠. 예산을 예. 어떻게 했다는 분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제가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정책적으로 혹시나 네. 이게 끼워져서 정책 공약에 들어왔나. 아. 왜냐면 제가 정책 공약을 취합하고 했던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들어왔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놀랍게도 네. 그게 공약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뭐 아. 어떤 전문가가 주고 뭐 하니까 공약으로 채택을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공약 단계에서 집어넣어놓고 그걸 국가 예산으로 그렇게 해가는 거죠. 네.
이 김영숙 교수 건에서 마음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제가 네. 마음 건강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네. 실제 그 책자에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그 100% 직결된다는 알 수 없지만 네. 다 맞춰봐야 되지만 일단 그런 흐름 속에 거의 유사한 맥락의 공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그 대선 당시에 TV 토론이나 기자회견 이런 때 그 교수님께서 그 외교 안보라든가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을 거의 다 정리해서 보고를 외교 안보는 네.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거는 제가 정리하지는 않았고요. 그 네. 분야는 빼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그 경제 뭐 사회 복지 네. 문화 이런 걸 어차피 전문가들이 쓴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보고 드리고 스터디 네. 단기 속성 봐야죠, 일종의. 예, 예. 그거는 뭐 어느 후보나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각각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네. 같이 대동해서 설명드리고 그게 곧 TV 토론 훈련으로 직결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폄하하기가 지금 바쁜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네. 메신저를 오염시켜야 이제 제 말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저 혼자 네.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일했던 소위 말하는 아침에 하는 전략 조정 회의에 참석했던 네. 각 파트의 실무 책임자들이 네. 지금 온 국민이 이름만 대면 다 알 네. 예를 들어서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을 다 하고 계세요. 또는 했거나 뭐 다른 맞습니다. 자리로 또 거기를 거쳐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또 몇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세냐 허세냐에 대한 건 국민들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금방 판단할 수 있겠죠. 저는 제 입으로 실세다, 뭐 제가 뭐 핵심이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평소에 그런 지금 대표님께서 저를 아시지만 네. 제가 그런 것들을 평소에 하는 성격은 죽었다 캐도 아닙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장관으로 가실 줄 알았거든요. 예. 장관이 아니면 바로 충북 도지사 바로 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네, 이건 네. 뭐 선견지명이 아닌가. 제가 똥탕에 서글픈 똥탕에 걸 있지 하나 않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는. 예? 서글픈 걸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찾아뵙고 고백드렸던 선배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솔직히 너가 갑자기 떠난다고 그럴 때 좀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네. 이 자식이 왜 이러지? 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뭐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장관급을 했으니까 네, 네. 장관이 안 되더라도 뭐 준하는 뭐라도 될 거 아니에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근데 갑자기 떠난다 하니 이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네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더 심각하더라. 그리고 훨씬 큰 폭으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나 씁쓸하다. 이제서야 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사석에서 만나는 그 후배들, 저랑 같이 캠프에서 일했던 후배들이 많이 지금 정부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보면 그들도 굉장히 힘들고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저보고 농담을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잘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무관인데 아무것도 해본 적도 전혀 없는데 네. 한 자리씩 있는 사람들을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네. 그들이 저를 부러워한다? 네.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무나 서글픕니다. 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국감에 나서서 이렇게 뭐 질의에는 뭐 다 이제 답을 다 주실 텐데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점을 흐릴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아마 저에 네. 대한 뭐 인신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네, 객관적인 팩트, 그것이 왜 저한테, 저는 명태균이나 네, 강혜경 씨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네. 어떻게 저한테 있느냐. 그리고 네. 그날 뭐 회의가 없다고 누가 회의가 그날 있을 뭐 마지막 날 뭔 회의라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상히 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네, 네. 비상이 걸려서 네.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상이 걸려서 여러 차례 그 내용은 또 다른 언론에 또 소개가 된 바가 있어서 그 저기를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강혜경 그 김태열 이 두 분은 그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로 이렇게 네. 그 보호를 이제 받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신 교수님이 나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어요. 이 확인을 해줬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천군만마 같은 그런 이게 왜냐하면 퍼즐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 괜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분들의 그 공익 제보가 막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또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 한데 신 예, 교수님이 등장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아이고, 앞으로도 저는 뭐 공조를 해야 될 전혀 일들이- 모르는 분들이지만 네. 어쨌든 뭐 저는 뭐 제가 폭로를 하고 저 혼자 정의의 사도라고 저 혼자 뭐 잘 살았다고 뭐를 남들을 뭐 공격하고 이런 제가 평소 성격도 그렇지 않거니와 네, 그럴 네,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 네. 개인에 대해서 피해를 줄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칠 생각도 없는데 뭐 저를 고소했다고 하시니 뭐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상처받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뭐 네. 제 어떤 제가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런 힘이 됐다고 하니 네. 정말 다행입니다. 아, 예. 예.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제 많이 바쁘실 텐데 저기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더 이상 그 신용환 교수님의 이야기를 받아 쓰지 말라고 이제 언론한테 좀 협박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아, 그런 협박성으로 뭐를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언론은 그거를 저기를 하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맞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마 많은 언론들이 그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좀 이야기도 많이 좀 듣고 싶고 이제 많이 그럴 텐데 네. 지금 이번 그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지금 뭐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든 하야를 시켜야 되겠다. 뭐 각종 움직임들이 이제 보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끝으로 간단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탄핵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물론 제 탄핵의 트라우마를 다른 분에게 또는 일반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깔끔하게 떠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2년 동안 제 경제방송만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의와 경제방송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탄핵이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트라우마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좋거나 아름다운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평상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났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권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네, 네. 그거는 뭐 그 대통령 뭐 부부를 위해서 잘 되라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마음에는 그래도 제가 같이 일을 했던 놈으로서 떠났지만 그러기를 바랬는데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또는 지도자급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2개월 가까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네. 조치도 네, 못하고 맞습니다. 끌려다니면서 눈치를 보고 고소도 네. 못하고 이런 현상, 거기는 고소를 못하고 또 저는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과연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민생, 경제, 일자리, 기타 생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과연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가? 최소한 저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이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일 전파사 전화 연결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늘 응원하고 힘내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하시네요. 예. 아주 바로 명쾌하게 하시네. 예. 이런 거죠. 네.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자신도 한 자리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네.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바로 그게 양심과 상식이 있는 한 네. 이런 괴이한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네. 그날 신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날 네. 내놓으라는 뭐 박민식 법무부 네, 장관 네, 네. 뭐 그다음 그분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분의 상식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양심과 상식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신 교수님 같은 분의 그 용기에 네. 저는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저도 쳐드리고 예, 싶습니다. 기사로도 당일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라고 했는데 네. 진짜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는 신 교수님의 그런 용기 있는 증언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네. 네. 네, 이따가 또 그 김태열 소장의 그 음성 녹취를 잠깐 들어볼 텐데요. 예.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그 김태열 소장과 신용환 교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태열 소장도 사실 그 본인과 오랜 깊은 인연을 가졌던 김영선 의원이 10년 동안 그 이제 사선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외곽을 이렇게 돌 때 옆에서 계속 보좌를 했거든요. 네. 근데 딱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떠나버렸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10년을 보좌했던 분이에요. 10년을 보좌했던 분인데 당선되자마자 이제 명태균 세상이고 김영선 세상이잖아요. 창원 일대에서는. 그분은 그 등지고 지금까지도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핍박과 네. 그다음에 모든 진정한 또 피해자는 네. 저는 김태율 소장님 같은 분이에요. 예. 명의만 대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일명 바지사장. 네. 아하. 바지사장. 그런데 모든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네.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네, 네. 이분은 무슨 뭐 누구처럼 한 자리 노린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뭐 금전적인 걸 또 바라지도 않았잖아요. 네. 단지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였다라는 거 명의상 그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신용 문제 때문에 대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김태열 소장이 대표를 맡은 건데 네. 모든 피해는 저런 분이 받고 있으니 네. 민주당이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한 네, 판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도 인터뷰 때 신 교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여기는 그 가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견지명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견지명인데. 저쪽에 예. 이제 전형적인 거 이제 수법인데 네. 메시지가 뭐 구리다 그러죠. 네. 그러면 결국은 메신저를 공격해서 네.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이미 늦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아까 인터뷰 중에도 김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이철규 의원이 지금 신 교수님 네. 그다음에 보도했던 뉴스타파 대표하고 네. 이명선 기자하고 네. 고소한다고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를 돌린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거 인용도 하지 마. 일종의 겁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 쫄려서 네. 또 안 다루는 매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지난번에 뉴스타파 거 인용 보도했던 네. MBC라든가 JTBC가 네.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받고 음. 그렇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 여타 다른 매체들이 사실 보도하기에 약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검열에 빠지게 하는 네. 그런 효과는 있을 텐데. 그래, 야무지게 쓰면 되죠, 뭐. 그럼요. 이렇게 했는데라고 해서 그거를 오히려 팩트로 잡아갖고 네, 네. 뭐 오히려 보도 안 하려고 했던 데들도 네. 그럼 과연 그러면 신용아 교수를 왜 네. 고소를 했느냐? 그렇게 되면 뉴스타파 기사를 다시 한번 인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는 기법이 있는데 네. 저는 이철규 의원이 급하긴 급했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저기 생각이고. 우리 저기 뭐 인터뷰 중에 그 오버페이스님께서 신용환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하셔서 국감에서 큰 역할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네. 어째 이런 일이 님께서는 신뢰가 가고 어쩜 이렇게 희망이 보인다, 희망을 봅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그 신용환 교수님 힘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 고생하셨던 것들 정말 그 보수 진영에서 정말 촉망받는 그런 젊은 지도자로 네. 이렇게 성장을 해 오셨는데 그 윤석열 정권이 그 맹아가 벌써 썩어서 트고 있겠다 싶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똥탕에서 먼저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모습이 이제 그 모습에 응원을 보내고 그런 예, 인터뷰 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국힘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분을 이제 막 그 낙인 찍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판단은 저는 국민이 하고 시청자가 한다. 네. 그리고 당연하죠. 저희 제일전파사
구독자분들도 아마 신 교수님 인터뷰를 듣고 나면 네.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실 텐데 아마 다들 뭐 상식이라면 다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뭐 저와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첫 번째 피플앤뉴스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은 참, 되게 예. 뭔가요? 뭘까요? 자, 이 사진은 김영선 전 의원인데요. 2006년도 사진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로 그 좀 원로들이죠. 원로네. 그러네요. 2006년 6월 19일이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 예. 집권여당의 대표에 올랐는데 뒤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있고 그 저기 저 안상수 의원. 안상수 그 저기 옆에가 한나라당의 그 염창동 당사에서 신임 대표 최고위원 자격으로 취임식에 이제 올라서 인사말 했는데 그때가 40대 중반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당 대표가 박근혜였는데 박근혜가 대선 출마 때문에 대표직에서 딱 물러나고 24일간 전당대회 때까지 24일간 시간이 비었어요. 네. 그때 24일짜리 대표로 그때 이제 취임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풋풋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네. 그다음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뭐 슈퍼라이트. 그렇죠. 근데 여성- 수돗물을 먹습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 그 내가 명태균 씨가 시킨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그거 시킨다고 합니까 그거를 수돗물을 먹는 거를? 예. 이때 뭐 이 당시에 그 좀 사실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 24일간 당 대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고요. 와, 그, 어마어마하네요. 예, 전방 군부대 방문을 하고 또 심지어 전직 대통령 자택을 또 방문. 승승장구했죠. 아주 총망받는 여성 24일 동안 다 정치인이었죠. 했습니다. 24일 동안. 동의보다 제일 먼저 뛰어다니셨네요. 예, 그랬던 이제 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그 우리 저기 이번에 공익 제보자로 지금 보호를 받게 되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소장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김영선 전 의원을 보좌를 했거든요. 네, 법무법인 한사랑의 이제 그 실장까지도 하면서 계속 꾸준히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으로 내려갈 때도 당연히 이제 같이 갔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뭔가 책이 잡힐 것 같아서 그때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본인이 이제 그 죄를 뒤집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옆에서 정말 충신으로 일했던 분인데 지금은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또 명태균 씨 때문에 가장 큰 곤혹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태열 소장이 그저께 하고 어제 이틀간 검찰 조사 일요일하고 월요일이죠. 그 이틀간 검찰 조사를 창원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뭐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해왔는데 그 검찰 조사 받는 중에 이제 잠깐 나와서 그 제가 비록 바지 사장이지만 죄값은 다 치르겠다.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공익 제보자로 나서는 마당이다 보니 뭐 죄는 다 치르겠고 하지만 이제 그 뒤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너무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그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강혜경 씨한테 빼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빼라고 이러니까 그럼 다 뒤집어 쓰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이름 나오면은 이게 공천 사기가 되니까 내 이름 거론되면 안 된다. 명태균 거론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김태열 소장은 나는 내가 치를 죄는 벌은 다 받겠다. 김태열 소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지 사장이지만은 뭔가 책임지고 이때까지 나한테 왔지만은 그래도 바지 사장이라고 나한테 책임 물으면 강행이도 하잖아. 자기가 책임 물을 부분 있으면 자기가 책임 묻겠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온갖 걸 이렇게 이용당하는 상태에서도 내가 바지 사장이지만은 바지 사장이라는 그 자체가 나한테 책임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달래받겠다고. 네. 그렇게 해갖고 모든 걸 지금 진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저기 네. 그 검찰 조사 받는 중에 이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받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나요. 그렇죠. 네, 어,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뭐 보통 그 언론 인터뷰하고 할 때 그 강희경 씨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김태열 씨는 지금 그 하도 이게 우라가 많이 치밀어서 이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어요. 잇몸이 다 내려앉으신 네, 거네. 그래서 이를 이제 좀 이제 틀니 같은 걸 좀 이렇게 넣고 있고, 그리고 뭐 공황장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일단 뭐 일용직 이제 근로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기 밀린 그 세금 밀양연구소에 밀린 세금이라든가 벌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법인 그걸 앞으로 이제 날라온 것들. 내야 되고 이게 집이 압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디 가서 이제 일을 하려니까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알려져 있고 창원에서도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더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가리고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창원에 가서 이제 만나 뵀을 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참고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은 너무하다. 뭐 그런 좀 울분을 좀 토하긴 했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네, 지금 이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는 데가 창원지검이잖아요. 네, 창원지검의 검사장이 네. 완전 찐윤 검사입니다. 아이고. 정유미 검사장. 아이고.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졌던 건데 네, 창원지검이 이 명태균 사건을 네. 수사과에서 8개월인가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배당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건 그러다가 뭐. 이제야 네. 형사부에 배당해서 네, 네. 수사에 들어가는 건데 음.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 부분 녹취 음성 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저는 검찰이 확보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제일 먼저 혹시 대통령이나 김건희와의 통화 녹취가 있는지 네. 아마 급하게 그것도 했을 거예요. 네. 과연 나왔다 했을 때 네, 창원지검이 과연 이거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언론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고 창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네. 감시해야 됩니다. 네, 네. 저도 기사에 자 일개 지방의 정치 브로커 한 명에 네. 온 그 정치인들이 휘둘리고 온 나라가 뭐 뒤집어질 듯 네, 대통령실은 뭐 묵묵부답이고 네, 이런데 문제는 정당의 뭐 후보 여론조사 조작, 네, 그다음에 돈 안 받고 네. 대선 후보를 위해서 3억 7,500만 원이잖아요. 무료로 했다, 네, 해줬다. 이거는 명백하게 뇌물죄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자 법 네. 위반뿐만 네, 네. 아니라 이건 명백히 뇌물이죠.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다음에 창원 산단에 이제 또 이권 개입도 불거지잖아요. 네, 네, 한겨레가 네.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고,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를 등에 업고 이랬겠느냐. 대통령 부부하고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김태열 소장님도 네.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거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과연 창원지검이 한 점 의혹 없이 네.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과연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은 늘 염려되죠. 네. 지금 검찰 네, 네. 정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럴-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네. 한마음 한뜻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손 내잡 TV님께서 네.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네. 응원해야죠. 예.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다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들 포함해서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러한 검찰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여당이나 국민의 힘이 이 사건을 중대한 이 게이트급이잖아요. 이거를 네, 오도하지 않고 이거 얼버무렸다가는 정말 판도라의 상자도 열린 마당에 신 교수님도 그러잖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우리 국민들은 다 갖고 있는데 네. 그런 헌정 중단 그러니까요. 이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네. 저는 검찰이
일단 아이, 1차로 신 교수님은 밝혀라.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그 박근혜 때 탄핵이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네, 당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당이 국민의힘이 썩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예. 네.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보면 아이고 우리 또 허본자하고 또 날라다니시는 분 아닙니까? 저희 뒷모습이 저 김영선 의원이고요. 네. 뒷모습이 의원 그 흑영령 대표 뭐라 해야 됩니까? 저 흑영령은 총재잖아요, 총재 종교 교주 아니에요? 교주? 총재라고 하더라고요. 교주기도 거의 하고 교주급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비종교에서 교주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총재라고 부르죠. 저 허경영 저 양반 여론조사 해가지고는 돈을 좀 받았겠네요. 예, 저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를 받았는지 잘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한국 연구소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명태균 씨가 현금을 본인이 직접 받든가 아니면 이제 돈을 어디 이렇게 미래한국 연구소가 막 돈이 급해가지고 막 그러면 김태열 소장이나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그 김아무개 씨가 또 있습니다. 그분 통해서 수금을 해오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현금으로 내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 아파트 네. 단지에서 유일하게. 네. 그리고 아파트 또 관리비를 어떻게 현금으로 내릴 수가 있죠? 오늘 또 불거져 나온 건데. 그리고 안 되면 강혜경 씨 카드와 김태열 소장의 카드로 그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 돈으로 가족 휴대폰이라든가 그 비용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회사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더 뭐 또 정황 증거가 될 만한 게 이게 그 뭐 사실은 그 뭐 별로 뭐 보고 싶지는 않은 건데 그 김영선 씨 재산 공개 상당한 자산과 그 밑에 저기 보다 처음부터 보면은 시작하는 거냐? 저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체어맨이 건물은 있잖아요. 40억이 넘죠. 체어맨이 있죠. 대단한. 예, 체어맨 예. 770만 원짜리 체어맨이 있는데 저게 원래는 저기 그 명태균 씨 차였거든요. 저 체어맨이 2000cc짜리 체어맨입니다. 저 체어맨을 그 중고가 5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세금 체납이랑 이게 막 덕지덕지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압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장인한테 차를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미래한국연구소로 찾아오거든요. 5천만 원을 내고 찾아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붙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렇게 많은 정치인과 연루가 되어 있고 이제 많이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산이 복잡해요? 그렇게 돈이 없는 거예요, 명태균 씨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진짜 미스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걸로는 근데 그 드러난 걸로는 초반기에 사업하시다가 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뭐 그렇기도 완전히. 하고 근데 뭐 국세 체납자고 신용불량자고 했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걸 쓸 수 없고 사업자를 낼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앞서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했던 그 있잖아요. 그 회사들 그 세 군데 다 여자를 사장으로 바지 사장으로 앞세워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해왔었어요. 네. 아,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많은 정치인을 만났으면 사실 돈이 많은. 아무튼 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저 체어맨이 넘어오기까지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이제 저걸 또 700만 원에 이제 사라고 해서 김영선 의원이 또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또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또 사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야 하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소유주는 명태균이다. 그래서 김태열 소장도 체어맨을 보면 안다. 이게 누가 이 다른 회사에서 자기 소유가 아니면은 이런 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이 사진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그 뭐 돈이 많다, 재력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사실은 그 부동산이에요 다. 그중에 제일 큰 게 저기 당산동에 있는 그 건물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 이제 그 건물이 처리가 잘 안 됐어요. 그 건물이 이게 팔고 싶어도 제대로 팔리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금난에 좀 쪼들렸었습니다.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늘 현금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명태균 등장해가 반띵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쫄렸. 근데 하여튼 뭐 명태균은 지금 이제 그날 신 교수님 그 방송 나가고서 네, 자신은 뭐 즉각적으로 또 요즘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네, 자기는 정권 교체에 한 몸을 바쳤지만 네, 돈을 받지 않았고 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네. 또 해요. 지금 저 심리는 명태균 씨도 지금 이제 겁먹고 있다.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단 명태균 씨가 더 나올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일단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구속시켜서 한 2년 정도 네. 가둬놓을 것이다. 네. 그래서 최후의 이제 발악을 명태균 씨는 이제 딜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 용산하고 네. 해서 그 여죄를 묻지 않을 테니 네. 잠시 들어가다오. 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저기 김영선 전 의원을 어디서 뭐 하는지를 이거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저는. 네, 지금 뭐 하실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창원이 아니고요. 창원에 가서 백날 찾아봤자 없고 그리고 알아보니 지인 집에 친척 집에 친척 집에. 머물다가 지금 본가가 일산에 있거든요. 아. 본가에 갔다가 또 이렇게 이러되면 지인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폰은 총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따로 이렇게 다 꺼놨고 하나 정도를 쓰고 있고 한두 명 정도 하고만 소통을 하고 지내는 걸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등장해서 그렇죠. 모든 당연하죠. 의혹을 풀어야 돼요. 양심 선언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뭐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고 특히나 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김태열 소장, 강혜경 씨 이 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가 있다면 본인이 나서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내가 다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나를 이때까지 지지해준 5선까지 하게끔 지지해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죄값을 달게 받고 다시 죄값 다 치르고 사회에서 뭔가 새롭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공천 개입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보궐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죄는 김영선 의원에게도 있다. 네. 그리고 자기 그 국회의원 세비 반땡이 뭡니까?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이 모든 남겼는데 개인 티에 출발이잖아요.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왜-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어떻게 됐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네. 거라는 거를 해야죠. 맞습니다. 괜한 피해자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뉴스 예. 토마토 첫 보도 네. 지난 9월 5일이죠. 네. 그러고 나서 그날인가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금요일 네. 날 했을 네. 때.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취재에 들어가고 했는데 네. 우리 저 전파사 사장께서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취재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네. 예전에 확 잡아댔다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너무 확신하게 그때 네.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가 9월 5일 날이었는데 9월 5일이었죠. 9월 5일에 김영선 전 의원과 저녁쯤에 통화를 했을 때 너무 태연하게 식사를 하면서 밝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밝을 상황이 아닐 텐데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아니야 없어 이거 정말 없어 정말 아니라고. 정말 없어. 그래도 이게 저한테는 이야기 좀 해주셔야죠. 네. 아니야 정말 없어. 그거 지금 설레발이야. 다 설레발이야. 아, 예. 이 목소리가 정말 없는 거예요. 아니, 정치는 다 배우 같아요. 그래요? 배우 중에서도 거의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급 배우들 거예요. 네. DNA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정치 정치인들은 못해. 뻔뻔해야 돼요. 사람 뻔뻔하고. 아니면 정치인 예. 아니면 연예인. 이 세 포커페이스가 돼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네. 노량진 수조물도 먹어야 되고 제일 전파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최대한 접촉을 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좀 뜻을 전달을 하고 네. 인터뷰를 한번 시도를 해볼 아유, 참인데요. 좋죠. 예. 좀 진심을 다해서 이건 뭐 제일 전파사가 뭘 단독을 하자 저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만나 뵙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본인도 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본인은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양시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두문불출하고 그 심정 이해하니까 네. 아마 김 전 의원님이 저희 뭐 답답한 심정을 네. 제1전파사 저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려주신다면 네. 좀 일부 좀 우리 국민들은 또 관대하잖아요. 잘못을 시인하고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구했을 때 이러다가 매 오프닝
오프닝에 이제 국힘분들 나오셔서 한 명씩 아. 고백해야 되는 릴레이로? 네. 릴레이로 가운데 릴레이로? 한분 이럴 네. 것 같은데. 예, 양심 자, 고백의 그러면 장으로서 시간이 말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 김영선 전 의원의 지금 관련된 그 취재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는 멤버십 회원분들과 따로 이야기가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4,99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예. 그 제가 그 김다솜 아나운서한테 배웠던 조태구알. 네. 그거 꼭 좀 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알림 설정을 필수. 필수 저기 제일 전파사가 사는 길입니다. 꼭 저희들을 그 조태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이 그가 뭐라고요? 구독.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취재하고 네. 기사 쓰고 일하면서 가끔 제일 전파사 이게 들어와 봐요. 구독자 수가 좀 늘었나? 네.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어느 날 좀 많이 늘어나 있으면 네. 정말 힘이 되죠. 감사한 일입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예. 자, 그러면 또 신나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앤 뉴스 세 번째 흑역사 데자뷰 예측되는 결말이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 윤석열 한동훈. 지금 이 사진은 참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지난번 최근 면담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뭐 독대도 아니고 아련이죠. 알현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를 요구했는데 지금 혼나고 결국은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니, 꾸짖는 근데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하고 당 대표하고 저런 저건 무슨 탁자라고 그래요? 저런 탁자에서 한 거는 처음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뒷말이 무성한데 네. 무슨 초등학교 애들 다투듯이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을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일부러 네. 저 면담 장소도 본관 건물이 아닌 네. 저쪽 사랑채 쪽에 네. 저 테이블 좀 보세요. 일부러 그렇게 저 하고 누가 연출했다 그러죠? 왠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망신주기죠, 망신주기. 아마 저는 망신주기. 김건희 여사의 지시일 것이다. 네. 그리고 공개된 사진이 요게 이제 석 장이 있는데요. 네. 면담한 사진 대통령실에서 이제 네. 배포한 거 보면 요거하고 또 뭐 누가 비서관인가 지나가는 누가 모습이 지나가는 나오죠. 이거 완전히 무슨 저는 김건희 여사가 픽했다, 골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대통령은 그날 저녁 때 부인한테 많이 칭찬 들었을 것 같아. 오빠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설동관님이 예. 건달 오야봉하고 행동대장 같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고서 대통령이 너는 아직 내 적수가 아니야라고 예. 얘기할 예. 것 같아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뭐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마 저 여사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오빠 잘했지. 그래서 뭐 여사가 굉장히 그날은 좀 칭찬 좀 해주시지. 사실은 저 맨날 모습을 그 우리가 지금 좀 과거의 그 권력자들과 빗대 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커플과 윤석열 한동훈 커플 이 두 사람들이 다 같은 그 한솥밥 먹던 동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 이제 권력자들이 됐고 특히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 노태우는 또 당 대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 대통령을 이어받았고, 근데 결국 노태우는 또 노태우 때 전두환은 이제 깜빵에 갔죠. 백담사로 가고. 저는 이제 자꾸 그 데자뷰가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군이 아니다 뿐이지 군 같은 조직에서 권력을 가지고 쿠데타 같이 정치 쿠데타 같이 뭔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나란히 지금 앉아 있는데. 근데 그 만약에 그 전두환 노태우의 가장 명장면은 뭐냐면 법정에 섰을 때 그 뭐 전두환이 노태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네. 그러니까 노태우가 손을 잡아요. 네. 예, 꼭 둘이서 뭐 법정에서 그게 명장면인데 만약에 정말 그 뭐 아니 만약에 경찰은 뭐 잘 모르는 거니까 두 분이 구속됐을 때 만약에 그 둘이 법정에 서면 손을 안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전파사 방송 때도 그랬지만 한동훈의 태생 자체가 대통령한테 아마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대에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검찰은 유명하잖아요.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이게
그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사실상 출세길에 오른 거잖아요. 지금 저 네. 자리에 앉은 것도 어찌 보면 대통령 부부가 키워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뭔가 자기가 시동생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넥타이도 예. 사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뭔가 좀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대통령 좀 눈 보세요. 그다음에 저 탁자 위에 떡. 아우 저 위협적인 자세 앞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동훈이라고 하면 불쾌하긴 할 거예요. 네. 자기 인정도 안 네, 해주고 예 인정도 안 해주고 또 뭐 자기가 뭐 해달라고 독대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안 해주고 뭐 저렇게 네. 저런 테이블에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하는 뭐 거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옆에 앉혀갖고 예, 저게 그러니까요. 뭡니까? 애 모든 둘 걸 앉혀놓고 불편하게 하는 거죠. 예? 예. 꾸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철현님께서 담배 한 갑 자판기 커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철현님 복 받으십시오. 주택구할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네. 저 면담이 끝나고 나서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전에 더 웃긴 게 있었어요. 삐진 청와대에서 겁니까, 그게? 분위기가 좋았고 뭐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네, 네. 하니까 한동훈이 듣지도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면담하러 가서 예정 시간보다 뭐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20분이라고 하는데 네. 58분이라는 썰도 있고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1시간 동안 그리고 안에서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야외에서 기다린 거예요. 예전에 그 생각나죠. 눈 오는 날 한동훈이 폴도 인사했던데 네, 화재 현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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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네. 밖에서 네. 그 추운 그 겨울에 네. 밖에 서 있다가 대통령 오니까 네. 완전히 그냥 폴도 인사했잖아요. 네. 지금 이때도 만나자고 해놓고서 물론 뭐 대통령실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네. 네. 저는 고의로 그랬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을 거의 뭐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본인이 이제 마음을 먹으면 민주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만남을 만약 저게 이제 틀어져 가지고 그렇으면 이제 그 한동훈 쪽을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이 한 뭐 대여섯 명이 만일에 이제 가세를 해서 뭐 좀 해보자 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요거 면담 끝나고 네, 저녁 때 그 다음 날이죠. 네, 한 대표가 의원들을 모았는데 21명이 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아일보는 분석하기로 네, 친한이 21, 친윤이 26, 네, 나머지가 이제 관망, 네. 화 이런데 21명 중에 보면 친윤도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가서 한동훈 대표가 뭔 얘기하나 듣고 네, 아마 용산에 전달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러니까 21명이 친한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저런 수모를 안 당하죠. 아니 20명 정도 자기가 네. 확보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근데 이제 청와대 쪽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청와대나 윤석열 쪽 생각은 네. 한동훈의 힘이 아직 미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직 윤석열한테 덤빌 때는 아니다. 특히 한동훈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네. 옛날에 안철수 따라다니던 애들이고, 예, 아, 그래서 응집력도 없고. 네, 네. 그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네, 우리가 네. 손짓만 코를 한 번만 손짓하면 언제든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모래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둘이 그래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둘이 그 검사 시절에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네, 같이 일종의 같이 모사를 꾸민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유명한 거 공동범죄죠. 예, 공동범죄. 채널 A 그, 예. 그 검은 유착 사건. 네. 그 한동훈이 뭐 물론 뭐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뭐 무혐의로 네, 네. 끝났지만 그거 하고 고발 사주 유명한 그렇죠. 고발 사주는 누구를 위해서 고발 사주했어요? 지금 손준성 검사는 이제 그래서 뭐 형도 받고 지금 이제 검사 탄핵도 돼 있는데 그게 그 김건희 여사하고 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장모 네. 최은순 씨를 대신해서 네. 고발장을 국민의힘
통해서 대검에다가 접수시킨 게 고발 사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한동훈이가 예. 연루돼 있는 거 아까 아닙니까? 그 둘이 뭐 잡아먹을 듯이 혹은 팽팽하게 긴장됐던 그 모습 그 전에 지금 사진의 모습은 우리나라 그 특수부가 아주 둘이 친했을 때 뭐, 사진이네요. 예. 2017년도 서울지검 그러니까 특수부가 제일 그 호황기를 보낼 때 호황이라 그러죠. 뭐 대통령들 다 잡아놓고 네, 시절이죠. 잡아넣고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저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거의 판을 그랬죠. 깔아줬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네. 보수 괴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탓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 대구시장 홍 시장님 같은 경우에 네. 그 보수 괴멸의 장본인이 아니냐 한동훈 그때 대표를 이제 두고 이름이 알려지기는 그걸로 윤석열이 알려졌지만 굳은 일들은 다 한동훈이가 한 거죠. 예. 네. 실질적인 일들은 다 한동훈이가 한 거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가 계속 요구하고 이러는 게 금정 보궐선거에서 네. 기대 이상으로 이겼다라 네. 표차가 났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대 이상으로 부산 금정에서 표차를 내줬으니까 네. 내 목소리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네. 청와대에서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정 보궐선거는 어차피 예, 이긴다. 국민의 심판이 달고 나가면 누가 나가도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서로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리고 딴길 가고 있는 예, 거죠 지금. 내 지지율이 낮다고 하지만 그렇죠. 봐라 부산 금정구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이 지금 전국에 대한 키를 잡고 있다. 이 한동훈이 어떻게 바람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새로운 면모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네. 그 한동훈 관련 그 데이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결국 한동훈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게 네.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네, 한동훈 네. 관련 연관 검색어 지난 일주일을 분석해봤는데요. 네.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인물 키워드를 의미하고요. 예. 초록색은 경제와 사회와 관련된 키워드, 네. 주황색은 브랜드, 네. 그래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키워드를 있고 예. 연두색 조그맣게 김이라고 나와 있는 건요. 사실 네. 상품, 네? 상품인데 왜 한동훈 김이 왜? 그 굉장히 이제 데이터 알고리즘이 우스운 것이 네. 저 김을 네. 김건희 여사인데 음식의 김으로 판단해서 저 연두색으로 김이 자꾸 나오니까. 데이터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유의미한 것은 재밌네요. 그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4번이 언급이 돼요. 그러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이런 식으로 네. 대통령실 언급이 되는데 음. 똑같이 이건희 여사도 김, 김건희 김건희 여사도. 여사. 네. 김건희 여사도 김 그리고 김여사, 그러네. 아, 여사. 또 여사도 있고. 있고. 네. 또 아 그러네요. 그대로 또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그 김건희 뗄 수 여사하고는 없는- 지금 계속 그 갈등의 양대 축으로 지금 아니 그래서 가고 있는 거죠. 갈등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한때 참 쌍둥이다. 네. 추미애 그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과 한동훈은 참 쌍둥이다. 지금은 아니죠. 네.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 앞에서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이제 갈라서게 된 거죠. 네.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 아이고, 그다음에 뭐 사랑이 또 있었네. 이게 대통령이 또 사랑꾼이잖아요. 예. 감히 우리 그 사랑을 건드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도 기사에서 한번 썼고 뭐 칼럼에서도 뭐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나라냐 부인이냐 택해라. 그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네. 이제 보다 안 돼가지고 본인은 이제 윤석열 편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 여성분들이 이제 김건희가 싫은 거예요. 밉상인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괜찮은데 그쵸.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저렇다. 저도 기사에 썼어요. 막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러다가 끌려 나갈 것 같아요. 저 할머니들 손에 잡혀가지고. 참 이게 괴이한 정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참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참 저희랑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건 맞아요. 네. 잠깐 얘기하자면 이준석이가 최근에 한 말 중에 가장 그 한동훈에 대해서 좀 가장 의미 있는 말이 뭐냐면 욕쟁이 할머니 집이 있는데 네. 그 집을 가가지고 욕쟁이 네. 할머니가 욕을 하는데 밥은 맛있다. 네. 그러면 그 집은 꼭 가게 돼 있다. 네. 근데 욕도 하고 밥도 맛없는 집이 네. 있다. 네. 그 집은 절대 안 간다. 그 집이 한동훈이 집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욕은 하는데 밥은 맛있게 하는 집. 이건 자기라는 거죠. 이준석이라는 저도 거죠. 여러 번
한동훈 대표 힘내십시오. 네. 이제 기회다라고 네.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한 4번 5번 그랬을 거예요. 기회다. 기회다. 맞아요. 아니, 계속 했어요. 제가 칼럼에서도 여러 번 네. 썼거든. 네. 기회는 남아 있다. 네. 지금 지금 웃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네, 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5만 원인가요? 강진기님께서 와. 5만 원 아이고.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스포츠를 조태구알 이거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데 큰일 났네. 조태구알. 이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조태구 알이죠? 알림. 네. 알림 설정. 예. 알입니다. 이러한 어떤 관계가 데이터상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지난 한 달간입니다. 이번 달 10월간에 있는 정보량을 보시면 이 정보량은 블로그와 뉴스 이제 2개 채널만 분석한 건데요. 네. 선트렌드에서 발췌가 됐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그래프가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러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이 되면 네. 김건희 여사가 언급이 되고 김건희 어. 여사가 언급이 되는 날에 똑같이 윤석열 네. 대통령이 언급이 되고 일심동체죠, 뭐. 반대로 네. 언급량이 동시에 같이 또 떨어져요. 그렇죠. 그 김건희가 사고 치면 같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사실 이러한 상승과 하락의 혼연일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네. 언급이 음. 늘 함께 회자되고 늘 네. 함께 또 사과라든 이런 경우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공동 정권이 많네요. 왜냐하면 공동 정권이고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그 두더지 게임 아니하고 오락실 맞아요. 가면 뿅망치로 네네. 지금 저게 바로 그런 현상도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사가 나타나면 이제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끌으니까 그러다가 잠수 타면 떨어지고 그래서 여사가 두더지 게임 하는데 최근에 또 폴란드 대통령 왔을 때 또 그러니까요. 나타났죠. 네, 또 나타났어요. 본부도 당당히 네. 왜냐 뭐 어디 그 많이 전날 아프다 그러더니 전혀 아파 보이지 않던데. 그게 아니라 그 전날 남편인 대통령이 네. 아까 그 사진 문제의 사진 한동훈 앉혀놓고 한번 겁줬잖아요. 그랬더니 봤지 동훈아 그러고서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야 정말 저는 우리 지금 독자님들이 지금 우리 관심이 많습니다. 그 김다솜 아나운서 팬께서 마이크 볼륨 좀 키워달라고 지금 요청 들어왔어요. 제가 최대한 가까이서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리시나요? 태혁 선배도 가까이 좀 예, 붙여달라요. 알겠습니다. 저 마이크를 거의 코 앞까지 가거든요. 우리 김다솜 앵커 팬분들이 네. 댓글 보면 예. 많이 봤어요, 늘어나고 혹시? 있는 것 같아요. 팬 봤어요? 예. 못 봤어요? 뭐 누군지 막 관심이 많고 막. 팬클럽이 요새- 생길 것 같은 또 요새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하고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니까 네. 이준석이가 또 한 말이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음 총선의 대선 후보로 누구를 밀 것이냐 할 때 자기는 한동훈이 이길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는 본인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 자기는 한동훈이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표현을 저는 참 하더라고요. 답답한 게 네. 지금 이제 우리 김동연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칼자를 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면담 갔다 와서 첫 그 자기가 주문 내놓은 게 네. 아니 특검이 아니라 특감이에요.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저는 특검을 기대했거든요. 네. 그래도 특검을 좀 꺼내지 않을까 했는데 특감을 꺼냈는데 그마저 그것도 그것도 추경호한테 또 튕겨버렸어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바로 까이고 야 이게 저러다 진짜 삐져가지고 아니 본인이 막 개헌론이라도 꺼내고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가 근데 살기 그 위해서 청와대 그밖에 말대로 네. 저 한동훈이를 정말 끝까지 믿고 따라줄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따라다니던 애들이라 네, 쉽게 변절할 수 있다. 모래알이다 보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게 지난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도 자기가 네. 발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에서 들리는 얘기는 발의하려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국힘에서 10명도 못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용산에서 분석하고 있는 게 대여섯 명일 것이다. 아마 그 정도는 보더라고요. 그 용산도 정보망은 있으니까 네. 아직 10명까지. 자, 이탈표가 8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특검 그렇죠. 김건희 최소 특검 8표죠. 통과하려면. 네. 근데 아직 8석까지는 확보를 못한 것 같다. 야 미래 권력인데 그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만큼
이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죠. 선배가 가면 뭐 한 80%가 아,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그날 그 면담하고서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님은 저 정치를 못해요. 음주정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저 같으면 지금 멤버십 아닌데. 당 대표면 친한계 의원들 예. 긴급 소집해서 밥 먹읍시다. 네. 술 한잔 하면서 나 오늘 대통령한테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술 한잔 합시다가 안 되네. 새를 과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하고 미팅에서도 제로 콜라를 그거 일부러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이 연맥인 거거든. 원래 술을 안 먹잖아요. 술을 못 한동훈 씨. 먹거든요. 예. 그래서 제로 콜라를 일부러 준비했다라고. 야, 제로 콜라 먹는 대표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거 좀 약간 따르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술자리에서 뭐가 좀 오가고 네. 윤석열 대통령처럼 지나치면 그 과하지만 지금 최극단들이네요. 이게 완전히 그 최극에서 최극인데 저 어떻게 같이 검찰에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없는 게 있으니까 네. 서로 서로 없으니까 극과 극은 통하니까요. 그래서 네, 뭐 네. 샴쌍둥이라고 할 때 그다음에 한 대표는 결국은 윤석열하고 똑같은데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다르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 다르다. 이렇게까지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 정치는 남자의 가호도 필요하고 남성스러운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따져서 어떤 근데 지금 현재 정치인분들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당연히 술을 먹으셔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세대 친구들은요 지금 30대잖아요. 네, 네. 제가 술 안 먹는 사람 진짜 많아요. 흡연 안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니 정치할 때 술을 먹는 건 괜찮아요. 청와대에 들어가서가 문제죠. 노무현 대통령도 술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막걸리 단 한 잔도 안 한 드셨어요. 잔도 안 드셨어요. 예. 정치 문화인 그렇게 것 생각해요. 같기도 해요. 지금 이제 여의도 문법입니다. 젊은 정치인들 보면 그 술자리들 사진에서 SNS 많이 잡혔잖아요. 이준석이 30대 네. 중반 때서부터 그 술자리들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한테 배워서 그렇게 술 아니 그리고 그렇죠. 또 한동훈은 술을 안 먹는 데다가 그 여의도 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얄밉게 해요. 예. 말을 좀 얄밉게. 그게 여의도 화법입니까? 아니 예, 여의도 예, 화법을 자기가 안 쓰겠다라고 안 했는데 쓰겠다고 하면서 아, 아. 말을 좀 얄밉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한동훈만큼 또 그래서- 저 여의도식 화법은 또 아유, 한동훈이 뭐. 이제 대놓고 하잖아요. 네, 빨리 네. 습득했어요. 초창기에는 한동훈식 화법이 있었어요. 막 네, 예, 네, 약간 네.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화법이 특이한 화법이 있었어요. 예. 지금- 술도 안 먹고 네. 그렇게 화법을 쓰니까 얄밉게 보였던 건 사실이죠. 예, 예. 지금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사실은 보수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보수 진영과 그 진보 진영이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덩어리 대 덩어리가 대선을 치른단 말이에요. 앞에 대선 주자를 놓고 하지만 그러면 대선을 치렀으면은 대선을 치른 그 핵심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헌신적으로 하든 뭐 여러 가지 역할.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공동의 정권이죠. 사실은 다 같이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잘 보시면은 그 요직에 앉는 사람들이 정권을 만들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저 따로 가 있고 뭐 코바나 컨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의 뭐 고등학교 선배 뭐 같이 충암고등학교. 수사관 했던 사람 그 뭐 다 이렇게 이제 그 정권 창출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등장한 거죠. 그러면은 이 제일 열받아야 될 사람들은 진보 진영이 아니라 보수 진영 안에서 왜 이게 정상적으로 같이 정권을 만든 사람들은 다 이제 소외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집결을 해가지고 뭔가 그 일을 도모해야 될 판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들하고 같이 뭐 붕붕 떠다니면서 무슨 뭡니까 그 연못에 그 날방개처럼 포착 뛰어다니고 그 나불나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존재감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힘이 동력이 이제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보수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강하잖아요. 네. 보수가 거의 붕괴되고 괴멸되듯이 그 보수를 붕괴시키고 괴멸시켰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검사에 의해서 네. 보수가 완전히 괴멸됐었잖아요. 네, 네. 아이러니하게 그 보수 세력이 네. 자기들을 괴멸시켰던 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보수는 지금 굉장히 모냥 빠지게 생겼고 예. 지난번 저희가 한강 작가 얘기하면서 진짜 보수몬인들은 네. 우리랑 같이 축하해 줄 것이다. 막 네. 이랬더니 그 중에 댓글 보면 보수 우리들 보고 네. 저분들이 보수당 하나 만들면 되겠네. 이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저희 굉장히 또 기쁜 일이 있어요. 지금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네. 또 한 분이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플리스님께서 이러셨어요. 멤버십 가입하겠습니다. 키키 웃으시더니 한 1분 사이에 바로 또 가입을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 실시간 지금 18명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 이 네. 중에서 한 오늘 절반 정도 가입하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십에 들어오시면요. 멤버십에 네, 들어오시면 40분 오늘 오늘부터 이제 틀어놓을 텐데 저희들이 그 취재 현장에서 얻게 된 것 또 뭐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접하게 된 것들 특히 어제 김택 선배는 그 무속인 10명과 그 술자리를 무속인의 기운이 좀 술자리를 가지고 온갖 이야기들 다 들었는데 이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 될 내용 중에 다 진짜 실로 다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과 따로 그거는 이제 더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그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취재 아이템이라든가 혹은 그 이런 이슈는 좀 꼭 짚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슈 뒤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보를 또 전해주시면 그걸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다솜 앵커가 지금 열 몇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실시간 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평일날 이 황금 네. 시간대에 이거 라이브 본방 사수한다라는 게 정말 찐팬 아니면 네. 쉽지 않은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정말 저희 제일 전파사의 찐팬 분들 아니시겠느냐. 그래서 저는 네. 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7-80% 정도가 저희 할 것이다. 멤버십 가입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 가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같이 나중에 다 공유할 수는 있는데 당장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런 점이 네, 있습니다. 사장님이 호객행위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이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인데 맞아. 너무 아니 소외되실까 멤버십 아니신 분들 정치 다 우리 못하실 이제, 분이야. 소외되실까봐 하디슈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디슈. 이게 정말 재밌는 코너입니다. 어제 누누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목으로 부끄러운 주술 정권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사실은 이게 다 말아먹는 주술 정권. 그러니까요. 이 주술인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당이라고 무속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속인들. 특히 김건희 씨 언어를 보면 네. 일반인 언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안 쓰는 무당 용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 네, 그래서 무속과 주술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네. 지금 그 우리 저기 안전뱅이 주술사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건희 예, 주위에는 그 주술판이 지금 뭐 예.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윤석열이 명태균은 이제 그 손절당한 것 같아요. 네. 예. 이미 시효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쌤새가 다 끝난 것 왜냐하면 이제 같아요. 우리가 그 젊게 잘 본다라고 하는 데는 신내림이 네, 그 얼마 안 된 네. 그런 따끈따끈한 그분들이 잘 본다고 그러죠. 근데 신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뭐 산에 가서 또 다시 신과 접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 노력을 안 하면 진짜 신기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네, 명태균 씨가 처음에 만났을 때 장님무사 당신은 등에 올라탄 네. 안진뱅이 주술사다. 네, 거기에 이제 여사께서 그냥 뾰리리링 명태균이랑 이제 결국은 코드가 맞은 거잖아요. 네, 케미가 네. 맞아서 가다가 명태균 씨가 이제 식기가 좀 떨어진 거를 여사가 간파하시고 네, 이제 내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김영선 의원 창원 의창에 이제 공천 안 주고 김해로 가라. 그러고서 떨어지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출불사로 준석이 와. 네, 네. 그래갖고 거기서 도원의 결의를 해서 네. 야 이거 엎어버리자라고 엎어버리자. 했던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일반인이 듭니다. 명태균 씨가 처음 김건희 씨 만나가지고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별로 일반인들이 들으면 좋아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거 길 가면서 우리 가끔 들었던 도를 하십니까? 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첫 마디가 진단도 그거라고 하니. 대수준제. 예. 근데 그때 아주 그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씨가 뻑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그래서 예. 아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했던 말이 이제 그 조상의 공덕을 많이 그러니까요. 예. 했다 그랬죠. 예. 야, 우리 초반부터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주술 뭐 무당 예. 무속인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천공은 워낙 유명했고요. 예. 그때 뭐 건진 법사. 그거는 뭐 캠프에도 있고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우 그리고 스님. 해우 스님, 무정 스님, 그다음 황하영 씨, 이병환, 박재권, 서대원 등 이 주술사들이 수두룩한데 수두룩하죠. 아크로비스타 그 들락거렸던 그런 무속인들도 많다 그러고. 대선 후보 시절에 네. 그 이제 경선 시절에 네. 그 국힘 경선 시절에 항문침 맞았다고 그래갖고 또 아주 그게 이병환 씨인가 그렇죠? 네네네. 예.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오죽하면 이거 우리가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백재권 뭐. 씨도 있고요. 그때 예. 알아봤어야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정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간 것 자체가 네.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무속도 아니고 네. 주술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절대 청와대 가지 말아라. 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1조 넘게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지금 국방부 청사로 간 거 아닙니까? 저기는 미군령이에요. 미군령. 김건희 여사를 보면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공부보다는 종교에 관심이 많은 거야. 네. 고등학교 명성여고 다닐 때도 네. 공부보다는 솔직히 친구들하고 분신사바 그거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또 재밌는 증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분신사바도 많이 했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 네. 여기에 관심을 엄청 가졌대요. 왜요? 예, 뭐 김건희 여사가 여호와의 증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파스텔이라는 파스텔을 분이시래. 항상 차고 다니면서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한테 막 그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가끔 뭐 전번에 그 이명수 기자하고 설의소리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성경을 2번 읽어봤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독을 했는데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웬만한 무당보다는 점을 잘 그러니까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그 주술- 김건희 여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여호와의 증인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네. 예, 거기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스텔을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입니다. 예. 근데 용산 그 사랑꾼으로 유명하신 그분은 네. 그때 기자들한테 그랬잖아요. 후보 시절에 자기 부인은 네. 구약 성서를 달달 외운다. 뻥이죠 뭐. 뻥이죠. 네. 그래갖고 뭐, 딱 외워봐라. 그냥 뻥이에요. 그거는 100% 뻥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입 벌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입만 반복듯이 해, 벌면 거짓말 입만 반복듯이. 벌리면 굴하다 그래서 별명이 네. 입 벌구잖아요. 입 벌고. 예. 그런 뻥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들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그 뭐 다.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다고. 예. 돋보이고 싶어서. 아니 저는 개인이 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정치인들 그다음에 큰 기업인들 네. 그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그 역술가들 네. 가서 운명에 대해서 그 답답하니까 네네.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그분들을 생각할 거예요. 네. 저는 그거는 뭐 정상적이다. 그 무속도 하나의 신앙이니까 무속은.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네. 개인의 일이 아니라 네. 국정에 이 주술이 개입된다라고 하는 네, 거죠. 큰 문제죠. 국민들이 선출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달라고 국민의 대표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네. 참모들도 많잖아요. 내각도 그러니까요. 있고 이분들하고 같이 각종 정책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정적인 국가의 정책 결정을 이 주술사들이라든가 네. 이분들의 의존에서 코칭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나라가 뭐냐는 거죠. 그 극명한 예들이 드러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엘리자베스 그 뭐 무속인들 그랬죠. 만나서 네,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가 점집을 워낙 좋아한대요. 많이 간 걸로도 유명하고 네. 그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네, 시절에 그 전부터 점집에서는 그 김건희 씨 하면 VIP 단골 네, 크고 네. 부채도 좀 시원시원하게 내시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단골이 하더라고요. 있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단골이 막 있대요. 예, 단골이 예. 있어서. 예. 그리고 특히
이 김건희 씨가 이제 점집을 여러 번 다니면 네. 그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뭐 어. 점집 용어들 뭐 공수라든가 공수. 예. 근데 그 무당들이 그러니까 가서 공수를 좀 띄워봐. 그러니까 네가 지나간 일들을 뭐 봐준다 뭐 이런 거 백호살 뭐 예. 점집 용어들이 있어요. 그 뭐 그런 용어들을 뭐 거북점 뭐 쌀점 뭐 이런 용어들을 이게 무당집 가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가 막 얘기를 한대요. 잘난 체 하면서 그것도 또 나대기죠. 나대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점집 가서 무당들한테 뭐 거북점이 어떻고 뭐 이렇게 나대기를 좀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알더라고요. 그 용어를 알아가지고 근데 그 예전에는 그 김건희 여사가 좀 자주 갔던 점집이 남산도깨비, 조자룡, 옥보살, 수원신할아버지, 작두도령 이쪽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좀 바꾸셔가지고 보광동 여자 도사 집하고 청담동 잭이라고 있어요. 여기하고 잭이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청담동 잭. 예. 근데 네임이 잭이에요? 네, 그리고 일산 여자보살 이쪽으로 자주 신선하네.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점집 홍보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역명까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나는 진짜 그런가 그랬는데 옛날에 주진우가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주진우 기자 있잖아요. 주진우가 옛날에 김건희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막 검찰총장 시절에는 막 주진우가 김건희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신뢰감을 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크로비스타도 자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진우 둘이 기자가.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는데 그때 주진우 기자한테 그랬대요. 야, 너 고민이 뭐야? 그러면 뭐 고민을 얘기하면 여기 점집 가봐. 저기 점집 가봐. 걔는 그게 잘 봐. 뭐 여자면 이쪽이 잘 봐.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또 다니던 점집들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 경험담들을 주진우 기자한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주진우 기자는 그걸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근데 그거를 이명수 기자는 다 깠는데 주진우 기자는 안 깐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예. 지금 보면 뭐 예전부터 저희 뭐 부모님 때부터 그래서 예전에 분들 보면 이렇게 답답할 때 대부분 이렇게 점집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도 이렇게 용하다라고 하는 점집이라든가 이런데 좀 찾아가고 그래요 주변에서?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예. 친구랑 사주 타로 점집 이렇게 있어서 그냥 슥 한번 들어가 봤어요. 혼자서? 아유 친구랑 같이 그랬더니 그때 사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순례하듯이 동네별로 마포구에 하나, 강남구에 하나, 그리고 뭐 서초동에 하나 다 가긴 해요. 타로 카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점집이나 역술하고 다른 게 이게 점집이에요. 예, 무당집이에요. 무당집에 가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역술인의 집에 가면 뭐 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화가 돼가지고 토가 되고 뭐 일이 되고 뭐 이렇게 자꾸 막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한다고. 타로 하는 사람들도 계속 못 알아들을 얘기한다고. 근데 무당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무당들은 딱 보자마자 얘기한다고. 아들이야? 아들이야? 그거 합격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원시원한 게 있어요. 신점이에요, 신점. 그러니까 김건희 씨 성격에 그 자주 다녔던 이유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신을 내림을 받으면 모시지 않으면 이제 그게 병에 걸리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기자 중에 이제 남자 무당을 이제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자 무당 보살이라고 하고요. 박수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아프거나 막 이럴 때는 자기가 모시는 그 있어요. 그 산에 가서 뭐 한 뭐 보름이면 보름, 지극정성, 산기도 드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정상 생활하고 그러더라고요. 퇴마사는 뭡니까? 퇴마사는 귀신을 쫓는 거죠. 퇴마사가 보통 이제 퇴마가 그 서양에서도 있고 동양에서도 있고 그 퇴마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당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는 또 신부나 신부님들이 많이 하시죠. 퇴마를 퇴마사. 하죠. 엑소시스트. 저는 어제 이제 무속인들 10명하고 만나서 뭐 술 한잔 하면서 하는데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게 그 신당동에 사는 모보살이라고 할게요.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신당동에 사는 모 보살이 김건희를 점을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점집 왔다고 그래가지고 점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외로 좀 하나 한번 건졌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VIP 때 하는 거 아니 지금 멤버십. 살짝만. 이 보살이 김건희는 사주에 미쳐 혼을 다 부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주에 사주에 미쳐 사주에 사주에 미쳐 혼을 다 부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을 다 부어버렸다. 예. 그럼 남은 게 뭐죠? 혼을 다 부어버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 보살님이 보시기에 이 김건희 씨는 사주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혼을 다 부어버리고 그 모든 거를 거기에다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실는지 이게 한번 본 적이 해우 있으시죠? 스님하고 건진 법사가 네. 무슨 대전 한다 그러면서 소 네. 가죽을 벗겼다라고 하는 거 아주 아, 유명한 그 그 예, 사진이죠. 예, 예. 맞아요. 이거 예. 동영상도 많이 있어요. 예, 그때가 김의겸 의원이 그 지난 이 국회 때 충청도일 겁니다. 그때 공개를 했는데 막 그 예. 이름들이 막 주렁주렁 이렇게 널려 있고 여기에 보면은 저기에 이름 중에 보면 네. 지금 히림이 있죠. 히림. 히림. 그런 데들도 네. 여기 걸려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에 협찬하거나 스폰서인 데들이 이름을 다 걸었고 네. 이때 아주 유명한 게 그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겼다라고 해서 그 사진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아, 그래서 모자이크 네. 처리해서 그랬죠, 막 그랬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 보도했던 기억이 이 나네요. 보살이 네. 김건희 씨를 처음 알게 된 게 자기가 2009년에서 2010년도 ARS 06공인가 그거 좀 그걸 하다가 네. 자기가 유명하다는 걸 알고 김건희 네. 씨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 근데 어. 당시 김건희 씨 고민이 뭐였냐면 네. 특이하게도 이제 거기 사주 보러 오신 분들 보면 남자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 네. 그 코바네 콘텐츠 직원들 개개인과 여기서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범수 아나운서예요. 김범수 아나운서. 네네네네. 김범수 아나운서 사주를 물어보더래요. 어. 특히 김범수 아나운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네. 아, 그때 이 결혼할 사람을- 사이라고 이야기 근데 나오고 결혼 그랬죠. 본인이 결혼할 사이라고 얘기했었죠. 본인이. 예, 예, 네, 예. 네. 뭐 결혼할 사이를 보다 이 사람을 내가 거액을 주고 영입을 대회 그 신용도가 있어서 네. 코바나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서 영입을 했는데 네. 신통치 않다. 신통치 않다. 돈 주는 거에 비해서는 좀 네. 아깝다. 네. 내가 잘못한 건가? 네. 여기 네. 어떻게 나하고는 어떻게 잘 맞는 건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세한 그- 거는 예. VIP 때 하겠습니다. 멤버십이에요. VIP가 아니라 멤버십. 멤버십. 의혹이 멤버십. 불거졌을 때 김범수 아나운서, 네. 김범수 아나운서가 이제 서울대 나오고 네. 코바나 콘텐츠에서 그래도 역할은 좀 했다고 그래요. 네. 굵직굵직한 사람들 네. 네트워킹 연결도 해주고. 네. 근데 김건희 씨하고의 이제 그 썰 네. 돌았을 때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김범수 씨가 부인을 하진 않았고 네. 자기 재혼해서 지금 네. 가정 꾸리고 살고 있는데 그냥 전제 가정에 충실을 하니까 이런 그 취재는 안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해서 이렇게 비껴갔죠 네. 논란에서. 근데 그때 또 재밌는 게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게 윤석열입니다.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한다. 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엄청 좋아하신다. 엄마가 우리 최 여사님이 엄청 좋아하신다. 용도가 쓸만하니까 좋아했겠죠. 뭐. 예, 그러니까 검사 그러니까. 근데 나는 성이 차지 않는다. 네. 이 양반이 검찰총장까지는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더래요. 보살님한테. 네.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나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라고 대략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2009년 예, 뭐 이렇게 10년, 됐- 예, 예, 2010년 요 정도 됐 멤버십 때 뭐 풀어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거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0년도쯤에 그 무당은 그 검찰총장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가요? 예, 그러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때는 완전히 아니, 아니었는데. 검찰총장이라고 짝지 가서 얘기는 안 하고 그 승진은 관원이 있다고 관원이 얘기했다. 있다. 예. 저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저 사진에 나왔을 때 그 네. 이제 뭐 소자 왔다라는 날 네. 그거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얘기할 거 있는데 네. 그거는 이따가 우리 이제 예, 김과장께서 네, 네. 멤버십 따끈따끈하게 때 취재 하시죠. 오셨다고 네, 하니까 알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을 잠깐. 위한 이제 그 여기서 역술인도 좀 취재했거든요. 네. 역술인 중에 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는 얘기 안 하고 네. 그 백지혜건 사이버 외국어 대학 겸임 교수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은
특이한 게 뭐냐면 풍수지리하고 관상학을 보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왜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하냐면 이 양반은 그 저기 뭐야 윤석열 후보를 악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악어. 악어.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악어가 공작상이고 그리고 한동훈이를 원숭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좀 근데 불명예스러운 것 같은데. 예. 그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악어상인데 악어는 굉장히 희귀한 관상으로서 네. 악어가 부패한 고기를 먹어가지고 강물을 맑게 한다라는 거는 그죠? 부패한 예. 고기를 먹어서 예. 강을 맑게 한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이 관상을 지닌 사람이 세상의 기운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공작상은 어쩌다 난관이 닥치더라도 피해가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공작상이라 윤석열에게 공작. 예 공작이요. 공작상. 예 윤석열에게 대접을 받고 산다. 화려한 공작.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해요. 그러더래요. 저 사진 보니까 악어 같은 또 이 예, 이미지가 좀 있긴 악어상이고 이게 어디 추도식이나 뭐 조문 갈 때마다 저 김건희 씨의 그 머리 예. 보면 저 수검댕이 칠했죠. 예. 이마 라인에 네. 저게 이제 액막이용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부적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꼭 저런 조문 네. 장소나 이런 데 가면 네. 꼭 저 그 뭐지 저 네티즌들은 수검댕이 칠하고 나왔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의식입니다. 예. 근데 한동훈 씨는 원숭이상이잖아요. 그래 네. 원숭이상이 왜 악어한테 덤비냐고 했더니 예. 겁없는 원숭이는 예. 악어의 이빨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속인의 이야기입니까? 아 근데 저는 참 이게 방송에 어제 술자리 때 많이 예, 웃었겠네요. 이 귀중한 방송 시간에 예, 죄송합니다. 또 우리 이런 얘기해서. 예, 김 국장께서는 어제 또 예. 점쟁이 10분하고 같이 술도 마시면서 취재차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나라가 됐구나 참 창피합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방송의 단골 손님 설동관 씨가 동물 학대죄는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악어나 원숭이를 공작을 그 불명예스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제 이런 나라가 온통 그냥 동물 무속 학대죄래요. 아니 저는 개인이 뭐 그건 다 취향이니까 자기가 뭐 전 보러 가고 저도 몇 번 보러 간 적은 있는데 네. 뭐 사업을 할까 뭐 이럴 때 근데 그거는 개인이 답답하니까 일종의 컨설팅이다 생각하고 가는 건데 네. 아니 개인이 그냥 즐겨라 이거죠. 네, 네. 근데 국정의 주술과 무속이 맞습니다. 침투해서 그들이 하라는 그렇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이게 나라 꼬라지가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오버페이스님이 콩가루 나라가 아니고. 예. 오버페이스님이 딱 네네. 말씀하신 거 그대로 네, 그대로 말씀해주셨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인이 점을 보는 건 뭐 무속인을 만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과 영부인이 무속인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문제다. 네. 찌라시 같은 내용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맞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 백 교수한테 와가지고 할 때 이제 대통령 후보 때니까 윤석열 후보 때 와가지고 하는데 뭐 윤석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꼬놓은 네. 보리자루를 참 가만히 있는데 계속 김건희가 집요하게 우리 남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랬대요? 관상이 네, 관상학자 아니냐 낭이요. 네. 그럼 관상으로 얘기를 해해달라고 계속 네. 집요하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 좀 깊게 아, 예, 예. 지금 저는 이야기 집에-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예, 핫이슈 브리핑 두 번째 코너는 이준석입니다. 지금 반짝했던 보수 샛별이 정치적 사망 진단서를 지금 받게 될 그 지금 판입니다. 그 사실 그 정치인이 거짓이 이렇게 대국민을 상대로 했던 거짓이 들통이 나게 되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네. 저는 정말 그 싫은 게 뭐냐면 네. 이준석 당 대표가 잘 알면서 네. 그 전화했던 그 오빠가 네. 윤석열이냐 아니면 친오빠냐 자꾸 이거 하잖아요. 아, 예. 전 국민의 90%가 윤석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 이준석만 계속 그 친오빠 김진우가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 더 밉상이 된 것 같아요. 나는 예. 그 이준석 알면서 저러는 거니까. 예. 이준석 의원을 젊은 보수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는 워딩이 잘못됐다. 그래요? 예. 젊다라는 거는 네. 저 친구 나이만 어린 거지 네. 젊지 않아요. 저 친구 하는 정치 그 스타일을 보면 예전 구태 정치판 올드하죠. 올드한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더 그걸 능가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인터뷰했던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에
되게 순수하잖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젊은 보수 진짜 그분이야말로 젊은 보수. 좀 결단을 네, 하고 네. 좀 보수 중에서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분은 올 초에 민주당으로 영입 잘하셨네요. 이제 15호로 갈 곳으로 가셨네요. 민주당으로 이준석 의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명태균 게이트 초기에 터졌을 때 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외줄타기 하는 형국이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거의 외줄타기에서 네. 이쪽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요. 네. 그 명태균 씨를 아주 심하게 쉴드를 치고 있잖아요. 네. 너무 눈에 띄게.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 뭐 말 한마디 변호사 없잖아요. 같아. 예. 저 이준석이가. 네. 근데 그 뉴스토마토가 이준석 의원한테 당했던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일을 알고 정부 있습니다, 명태균 뉴스토마토가. 게이트 첫 의혹 보도가 시작된 게 네. 이준석이의 얘기에 따라서 맞냐 그렇습니다. 맞냐 이러고서 했는데 네. 나중에 아니라고 이제 발뺌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그 박형광 기자를 만나서 네. 정보 줄게 하면서 그 명태균 씨의 개인 재산을 파봐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장장 2주 동안 네. 무려 등기부등본 떼고 이러는데 1,800만 원이 들어갔대요. 돈과 기자들 투입해서 취재팀이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을 새로 꾸려서 네. 명태균 그씨 아이고. 자산 개인 재산을 추적하느라고 헛수고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주의를 돌리려고 그랬던 거죠. 왜? 헛발질치라고 해. 이게 여론조사 조작 쪽으로 자꾸 몰려가게 되면 자기가 불리하거든요. 네. 당 대표 그 맞습니다. 예. 그때 여론 조작했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언론의 그 관점을 네. 명태균 씨 개인 재산 쪽으로 추적하도록 오히려 정보를 준 거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명태균을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자기도 지금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김영선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라. 그게 사실은 지금 그 자금, 네. 공천 자금을 이제 수금해 와가지고 나중에 그 지방선거 때 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돈 받았던 거, 그게 결국은 김영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메꾸는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이걸 이준석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잘 추적해 보면 된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은 명태균은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명태균 씨가 저걸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다라면 그거는 네. 그냥 사법당국이 네. 법적 처리하면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문제된 거는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아니냐.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네.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라는 것. 네. 그다음에 그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조여오는 의혹은 이준석 당 대표를 만든 게 명태균 씨 아니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은 자꾸 여기서 비껴가려고 하는데 오늘 증언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준석 그 조사도 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명태균 돈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네. 미래한국연구소로는 수급이 안 됐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합니다. 예, 예. 이준석이 경기 쪽에 여론조사 지금 요청해 왔으니까 예. 이제 그거 실시해라. 예. 그러면 이준석이 의뢰를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의뢰를 했으면 돈이 의뢰한 안 사람이 들어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미래한국연구소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저거 그 뭐 여론조사는 이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는 그렇게 다 후불제예요? 돈을 안 주고 하는 거예요? 후불제, 네, 후불제, 맞아요. 후불제. 아니 네, 나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다 돈을 안 주고 어떻게? 제가 지난 괜찮겠네, 총선 그거. 때 모 지역에 여론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KSOI하고 네, 네. 한국사회 뭐 여론조사 연구소는 뭐 정확한 네, 데니까 네. 리얼미터처럼. 근데 구분해요. 후불이에요. 근데 나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물론 신문사를 믿고 그러니까요, 먼저 저도요. 돌렸겠지만 네, 네. 계약서도 딱히 없어요. 네. 대신 선관위에 신고해야 되니까 네. 그 신문사 대표 네. 직인 찍힌 네. 그거 위임장이죠.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일 전에 왜냐하면 그 가상 안심번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통신사한테. 네. 그거 이외에 그거에 그 해당하는 거 도장 찍어주는 거 이외에는 그냥
안 받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것도 도장 신문사 도장도 지금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선관위에서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번에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했을 때 언론사들이 그게 다 있어야 됐는데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도 사인이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PNR만 선관위에다가 우리 이런데 하고 한다라고만 명시만 하면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됐다면 맞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이 제기를 근데 했을 텐데 조사 회사가 돈 달라는 얘기를 이제 끝났으니까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줄 거 있으면 네. 안 주면 괜히 불안해서 네, 네. 제가 오히려 전화 걸어갖고 네, 네. 계산서 청구 안 하냐고 네. 빨리 그 다음에 그 적어 달라 음. 계좌번호하고 네, 네. 그렇게 해갖고 오히려 네. 의뢰자가 졸라서 네. 결제를 빨리 해줬던 네, 경우가 네. 있어요. 근데 근데 윤석열 명태균 씨는 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부러 빚을 그 사람- 지우는 거죠. 빚을, 부채를 예. 지어서 부담을 준 앞으로- 거지. 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나한테 부채가 있는 거야.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윤석열, 거죠, 김건희도 부채를 안겨가지고 그래서 명태균이 자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 사람이 그 어지간하면 이 정도 했으면 돈이 좀 꽤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했던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아니던데.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저기 잠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김태열 소장 같은 사람 정말 힘들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이게 막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정도인데 그걸 이제 막 그 김영선 의원한테 문자로든 이렇게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 김영선 의원도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돈이 없는 거야. 명태균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씨가 마른 사람들인데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네방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빚, 실제로 여론조사에 빚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당선되게끔 많이 도와줘놓고 나중에 이제 큰 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권 그게 계획이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게 그러는 창원 거죠, 산단에서 이제 큰 걸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걸 이제 마지막 그 관문까지 갔는데 깨몽이 이게 지금 됐네요. 예. 밥상이 엎어져 버린 거죠. 그 엎은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일까? 김건희일까? 두 사람이 같이 엎은 것처럼 돼버린 그렇죠.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이제 그게 주제로 한번 다시 벌어졌으니까. 돌아가 보시죠. 우리 그 네. 전파사 사장님께서는 이번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준석 이제 사망설이다, 사망 받았다. 정치적 정치적 사망이 사망, 그러니까 정치적 사망 코마 진단을 내려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영향이 얼마나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회복하기 힘든 데미지를 입었다.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 의원은 제가 그래서 나이를 얘기한 거잖아요. 나이만 어리지 젊은 정치인 아니다. 그래서 이준석 정치인의 이미지는 요번에 완전히 갔다. 그다음에 허은하 대표하고도 당대표인데 개혁신당 둘이 소통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로 또 본인이 지금 개인 플레이로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개인의 어떤 이익만 네. 자기 정치적 행보만 찾고 그다음에 천하람 같이 장래가 촉망한 의원 하나 같이 칠부사 내려가서 삽질하는 바람에 자기는 콧바고. 대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얌전하잖아요. 그냥 일단 자숙하는 마음으로 매화꽃만 보면 아주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죠? 길 지나가다가 매화만 보이면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보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빠 그걸 윤석열이 아니고 김진우다. 김진 뭐예요? 김진우. 예, 김진우라고 한 거는 평생 조롱거리로 남을 거예요 아마. 예. 이준석 조롱거리로. 의원에게는 평생 조롱거리로 남을 거예요. 예. 저는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네. 데이터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네네. 뒤로 가셔야 됩니다. 네. 네. 데이터상으로 분석했을 때 더 없나요? 자료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구나. 네. 네. 네, 오버페이스님이 저랑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이준석 의원은 정치를 잘한다기보다는 언론옥으로 이슈 전환에 아주 능숙한 것 같다. 그런 건 맞죠. 예. 클릭수 높을 만한 워딩으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 결국 다른 이슈에 묻혀서 또 다른 젊은 정치인 이미지로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안 보여지지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제가 한 달간 9월 29일에서 10월 28일 정보량을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명태균 씨, 이준석 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렇게 3명을 분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은 지난 한 달간 뭐 가장 정보량이 높았을 때 이준석이 정보량이 600 정도가 됐었는데 네. 2주 차에
근데 반면 명태균은 3주차 2,500건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여당 대표였던 사람과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명태균의 정부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10월에 판세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사실 별다른 화제거리가 없었던 이준석이 네. 명태균 씨 덕에 이제 정부량이 확 뛰었어요. 음. 한국 정치는 제가 느꼈을 때는 악플보다 지금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이제 뭐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서 뭐 더 나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더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태생의 어그로꾼인 이준석이 명태균 게이트로 타격은 확실히 입었지만 저는 사망하지 않고 또 다시 다른 어그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하네요. 특이하게 보시네요. 하긴 근데 뭐 그 20대 30대 여자들이 이준석이 싫어하거든요. 예, 그 남성 골지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기대 심리가 너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이미지를 그렇게 크게 타격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다솜 아나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죠.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기사만 빼고 자기 비판 기사든 뭐든 언론에서 자주 다뤄주는 거를 이름이 나오는 아주 거죠.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 네. 지금 진짜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고 하듯이 그렇겠네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비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네. 언론에 자주 이렇게 호명된다라고 하는 건 뭐 개인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기로 이제 극복해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준석한테는 혹일 수 있다. 근데 뉴스토마토의 이제 취재 후기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이준석이 그 파일이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치명타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준석의 장점이 뭐였냐면 20대 남자들한테는 그 뭐 남성 골지 그것의 장점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반인들한테 장점이 뭐였냐면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준석은 빨리빨리 즉각 대답을 그랬지. 했다고요. 예. 예? 뭐 그게 우리하고 다르건 맞건 자기 소신으로 계속 즉각 대답을 하고 즉각 대답 못할 때는 뭐 페이스북에다도 올리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뭐 전혀 올리지 지금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언론들이 A를 물으면 A에 대한 답을 안 하고요. 자기가 논점을 흐려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두사미로 빠져나가.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 머리가 좀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머리하고 오죽하면- 머리하고 이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제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는 잽이었다는 거네요. 어퍼컷이 나왔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이 네. 이준석을 아니야 직격탄을 알렸잖아요. 네. 컬럼으로. 날리더라고요. 예. 예. 완전히 엿먹은 거죠. 언론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한 팀 꾸려갖고 틀어졌다가 본 거죠. 그렇지 팀 더 하나 예. 만들어서 그러니까. 했는데 얘가 천 얼마 이쪽으로, 들었다고요? 예, 그게 말이 돼요. 네, 그게. 가만 안 둘 거예요. 예. 그러고 그럼요. 지금 그 뉴스토마토에서는 강혜경 씨가 검찰에 제출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명태균이 명태균이 이준석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 예, 특히 예. 아까 지적됐던 여론조사 공짜로 했던 것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불법으로 뭐 기부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면은 요것도 바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위반이죠. 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감에서는 윤석열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까지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이준석한테 잣대를 들이대면 그게 끝난 거예요. 저게 제대로 그래서 된 이제 정치적 사망선고. 예. 저거 진짜 제대로 된 검사 만나면요. 네.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엮어서 뇌물도 뇌물 있고요. 1억 이상이면 예.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달달달달 우리가 말면 그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한테 적용했던 각종 법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대략 한 4-5개 같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찰 손에 이제 정치적 예, 생명이 예. 넘어간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그렇죠.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특수부한테 걸리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 이것저것 다 파갖고 나중에 합해 보니까 형량이 뭐 20년 나오더라. 아까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그때 명태균이 김건희, 이준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대통령은 이준석으로 밀어주자. 예.
예전에 그 바른미래당이죠. 한참 전에 이제 얼굴이 앳돼 보입니다. 네. 유승민 그 최근에 이제 이준석 그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서 사람들이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 막 두 분 이런저런- 사이도 안 좋아진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유승민이 이준석이 한때 정치를- 멘토라고 했던 분 아니에요? 유승민이? 근데 아버지 예. 친구잖아. 근데 이준석 아버지 친구가 유승민이 유승민이잖아. 그랬어요. 나 멘토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쟤한테 정치 가르친 적 저쪽에 없다고. 정치 배웠다고 그랬는데. 정치 가르친 적 없다고 발 뺐어요. 그러니까 틀어진 것 같다. 그 이제 스승도 지금 손절해야 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저기 이준석 많이 도와줬어요 예전에. 뭐 둘은 한 세트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네, 한때 네. 이준석 의원이 유승민 자기 그 멘토를 네. 라이벌로 생각하고 견제를 했죠. 영원한 아, 사랑. 그래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대표 예. 뭐 그때 막 예, 맞아. 예, 아, 맞다. 기억납니다. 뭐 예. 저런 캐릭터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뭐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좀 뭐- 뭐 이번 뭐 게이트 일 있고 나면 좀 청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될 만한 사람 뭐 아닌 제가 사람 이미 뭐. 한 3년 전, 4년 전부터 네. 제 그 SNS, 페이스북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비판의 포스팅을 한 서너 차례 올렸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저는 예견했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시 1분으로 넘어갔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 멤버십 또 VIP. 조택과의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여기 잘 만들었네. 그 프로필. 그죠? 난 프로필이라도 막 경력 나오고 그런 줄 알았어. 어이요. 이거 잘 만들었는데. 허리 아파. 허리가 아파보다. 됐습니다, 김다성 기자. 예. 누나 근데 그럼 근육 줘야 돼.